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국채 금리가 공공행진 벌이면서 투자자들에겐 좀 부담이 됐고요. 특히 금리 상승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유가하고 금리가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매수했다가 오후에 매수를 확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오늘은 이제 매도로까지 바뀌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닥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8월 들어서 가장 크게 빠졌는데 이 흐름에서 오후장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3대 지수는 그냥 그렇게 빠졌는데 반도체 업종 지수가 5% 빠졌고, 이 여파로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MSCI 한국 지수가 8%, 야간 선물이 4%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4개 오르고 7개 빠졌는데,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금융 정도만 올랐고요. 나머지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업종, 테크 업종이 2% 정도 하락해서 금리에는 이제 기술주가 부담을 갖게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이슈가 됐죠. 중요한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면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리 상승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규모로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쟁까지 치르면서 다시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높아진 상태, 그리고 AI 붐 때문에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태. 예, 근데 지금 블랙록이라든가 바클레이즈 이런 데서는 미국 정부하고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굵기가 큰 두 곳에서 돈을 서로 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본 보험사들의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했던 채권의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손실이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손실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팔아야 됩니다. 예,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이 손실을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식을 팔게 된다라면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경계하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나스닥 100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쳤대요. 예, 거의 몇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인데, 근데 반대로 또 기업 내부자들은 주식 매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가장 많은 어떤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충돌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헤지 펀드들의 어떤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때는 결국에는 내부자가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진 것도 아마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효과, 공매도가 이제 저런 내용들을 좀 부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일단 버블론도 계속 나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AI 낙관론이 1929년 이후에 그때 당시, 그다음에 2000년도 그때 버블 터졌을 때 그때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금리가 이슈예요. 특히 이제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일본 보험사들이 미실현 손실이 커지고 있는 거, 이거 금융시장에 심상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날은 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이게 막 올라가다가 아침에 반짝 최고치 경신하고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왜 빠졌냐면, 초반에 금리가 올라간 걸 이용해서 장기물 국채 매수세가 갑자기 유입됐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채 가격 바닥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채 사니까 이제 누가 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금리가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작 금리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누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 일본 국채 금리 30년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죠. 이제 1차적으로는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할 때 부채로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 빚내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빚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커지면 줄일 수도 있거나
자금 조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들이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억이 나갈 거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120억이 나가야 되네. 그러면은 부채 지출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뭐 대규모 회사채 발행 그거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오늘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특이한 게 보통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는 빠지거든요. 예,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악화될 때 금리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고용은 나쁜데 금리는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고용이라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사안보다 돈 빌리려고 하는 곳이 워낙 많아졌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막강한 어떤 수요자가 등장을 하면서 회사채가 엄청나게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정부대로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미국 정부의 이제 국채 이자가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요. 지금 연간으로 치면 이자가,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독특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엔비디아 하락하고 브로드컴 빠지고 메타가 빠졌습니다. 메타는 오늘 뭐 소송 걸려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의 SNS가 이제 좀 유해하다, 이에서 최대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이 걸렸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졌고, 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뭐 7% 정도 빠지고 SK하이닉스도 한 거의 9% 정도 빠졌거든요. AMD 이렇게 빠지고, 반도체 쪽 AI 관련주들 뭐 코어위브 이런 것도 12%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발목은 사실상 AI주들이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일부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주식, 그다음에 하여튼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AI 반도체는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키 같이 이제 낙폭이 큰 종목군들은 뭐 이럴 때는 좀 사둬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정서들, 그다음에 유가 올라가면서 일부 에너지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많이 빠져서 우리 증시 장 초반에 상당히 급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은 되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일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누적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 미증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금리 논란도,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다른 건 저는 걱정이 없는데 금리는 좀 신경 쓰인다고. 특히 10년물 대부분 다 5% 넘어가면 기준이다. 근데 저는 4.8%부터는 안 좋게 오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뭐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 시장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급락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고점 대비 뭐 거의 6% 정도, 고점과 저점 차이가 그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속적으로 많이 올라서 5일 연속 올라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납득이 되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어제 거래량은 늘었는데 거래 대금은 줄었고, 거래 대금은 그만큼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제 중성주 쪽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중성주 쪽 부담을 좀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거래가 되게 많이 활발하게 단행이 됐는데, 큰 흐름에서는 투매가 나온 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큰 폭으로 빠졌다 이래버리면 이제 투매 이런 거 나온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 빠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매물이 나왔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종가 기준으로 급락하지 않은 건 이런 현상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미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져가지고,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더 이제 매물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업종 전체로 봐도 어제 오른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오른 업종 없었는데 그나마 올라간 게 해운주, 운송창고, 그다음에 보험주, 그다음에 통신주.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안 좋은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하니까 해운 업종이 운임료 올라간다고 올라가 버리고, 채권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보험주가 상승하고, 다음에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방어주 차원에서 반응하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 반응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부정적인 뉴스에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조금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락가락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 기준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하고 좀 달라진 게 금요일은 기계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매수였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샀고, 그다음에 화학, 보험 이런 것들 샀는데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는 전기전자를 이런 날에도 사들일 거냐. 그러니까 오전에 확률적으로 보면 매도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오후 들어서 하락을 이용해서 이건 담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담는 매수가 들어와서 전기전자 업종이 저점 대비 좀 반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중 내내 이제 매도가 확대가 되면 금리하고 유가가 완전히 안정되는 국면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변동성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겠죠. 자, 코스닥은 어제 낙폭이 컸는데 어제 낙폭은 8월 들어서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가 7월 31일 이후부터 한 번밖에 안 빠졌었는데 5일 연속 오르고 하루 빠지고 5일 연속 오르고 어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상으로는 오늘 이제 플러스로 가야 맞는데 이제 시장 환경 자체가 이제 만만치는 않죠. 근데 어제 낙폭이 유난히 컸다라는 거는 역시 금리가 높아지면은 성장주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가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도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5일선 이탈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7월 31일 이후 5일선을 종가로 깨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770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까지도 이제 밀어낼 수도 있어서 어쨌든 그 근처 뭐 초반에 뭐 사이드카 얘기 나오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건 오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매물 나오고 나서 오후장에 이걸 이용을 한다라면 최근 흐름 자체를 이제 그대로 보는 투자자들 저점 매수세가 있다라는 게 될 수 있어서 오늘 오후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저는 이번 하락이 뭐 금리도 금리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의 빌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정도부터는 우리 시장이 과열기로 접어든 거라고.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 상승 종목 비율 20일 평균치가 이제 120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좀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데이터 때문에 좀 시장이 오르는 종목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이제 이런 말씀 계속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락하는 사이클로 바뀌게 돼서 이 상승 종목 비율은 뭐 이번 주 정도가 이제 피크는 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뭐 어제 오늘 사이가 이제 피크를 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온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막 하락 종목이 많은 국면보다는 이제는 좀 상승 시도하는 날도 조금씩은 섞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위치 자체는 높아서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한 자리긴 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필요한 자리에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빌미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어떤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어제 사들인 종목군들 보면 코스닥에서 이제 반도체, 예, 제약바이오 이쪽에 종목이 많이 외국인들 몰려 있었고요. 기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몰려 있고 일부 뭐 소비 관련된 화장품주들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섞여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쪽이 이제 반도체를 사들였었는데 소부장을 오늘 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업종을 사들이냐.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땐 투자자들이 실적 스트레스 덜 타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에서도 어떤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업종별 수급 동향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동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냥 오늘 저는 외국인들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금리하고 금리, 환율, 유가 이런 것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비중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중요한데 이제 이 주변 환경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연초에 엄청나게 팔았다가 거의 100조 원 넘게 누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가 이게 과거 평균치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인들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조 원 이상 매도를 잘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려 100조 원 넘게 팔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를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바뀐 거는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낙폭과돼야 한국 주식 특히 기술주는 이 정도는
저평가를 해서 사들일만 해라고 보고 일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매도하는 쪽은 매도를 할 것이고 그걸 상쇄시키고 남을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왔고 그 이유는 매도세도 좀 주춤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오늘 또 빠지면 또 다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기반은 좋은데 금리가 안정되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아마 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쉬었다가 다시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흐름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되 이제 금리 다음에 오후장에서의 움직임 빠지고 나서 이걸 이용하느냐 아니면 아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렵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밀어내고 나가느냐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으로 갈지 한동안 하락으로 갈지 이걸 가늠하는 데이터니까 외국인들의 동향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